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대화고는 9주 이상, 유전자 이상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기본 문제 2문항 정도만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는 9주 이상 유전자 이상이 이제 비분리랑 연계되는 고난이도 문항을 풀었던 친구들은 조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생태계만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유전병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내신 기출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의 문항들, 생태계가 아무래도 좀 지엽적으로 낼 수 있으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보통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 중요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상위권 간의 등급 간의 간격이 조금 좁을 거고요. 그 다음 평균 점수도 높게 나타났을 걸로 예상되는 시험입니다. 특이사항은 생태계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흔히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도 조금 출제가 됐어요. 뒤에 대표 문항 분석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 학교들에 비해서 생태계만 시험 보는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지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이제 방영구법, 최근에 고3 모의고사, 그 다음 고3 수능에서 출제율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영구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에서 생태계 파트 중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생존곡선, 생장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 같은 경우에 여러 문제들을 내서 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각각 한 문항씩만 출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9조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서 2문항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1번, 2번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높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파트에서 객관식 23문항, 그 다음에 논수령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문항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3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출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우선 됐어요. 6번의 빛의 세기, 그 다음 7번의 탄수화물과 삼투압의 계절적 변동, 8번의 1조 시간과 개화, 그리고 10번의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 12번 계절에 따른 돌말의 개체수 변동, 이런 부분들이 흔히 지엽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능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출에서도 올해 내신 기출로만 따지면 이 부분을 출제한 학교가 한 2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대화고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대화고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어요. 단지 생태계만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문항을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이 풀었던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고3 학평 수능에서의 출제율이 높은 생장곡선 그리고 방영구법 문제, 요거는 이제 11번의 생장곡선의 기초 문항에서 그리고 논수령 1번에서 논수령을 낸 것이 또 특징이죠. 우점종과 중요치를 구하는 문항으로 각각 한 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논수령에서 이제 계산이나 그 다음에 논술을 쓰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또 부분 점수의 감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파트는 최대한 골고루 출제하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고3 모의고사나 내신 기출에서 많이 보는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에 주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에서는 타 학교에 비해서 지엽적인 문항도 많이 출제하려고 애썼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시험에서 얻어갈 것이 있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